제가 방콕 여행을 할 때는 매번 적당히 괜찮은 호텔들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괜찮은 호텔이라는 건 내가 지불한 가치에 준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얻었다고 느껴지는 호텔이었습니다. 결국 가성비 있는 호텔 같은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찾아갔었던 호텔들은 대체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돈 잘 썼구나 하는 생각으로 보통 호텔을 이용했었어요. 물론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방콕에는 워낙에 많은 호텔들이 있고 선택의 폭이 정말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가성비 있게 여행을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여행도 있을 수 있고 가끔은 사치를 부려보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마치 명품 가방을 사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었던 럭셔리 호텔을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방콕을 대표하는 럭셔리 호텔은 카펠라, 포시즌스, 만다린 오리엔탈 등이 있는데요. 이번엔 그 중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카펠라하고 포시즌스는 아직 다녀와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다녀와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콕 만다린 호텔의 구글 평점은 4.7점, 아고다 평점은 9.3점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꽤 높네요. 이 호텔 앞의 길은 방콕 최초의 도로고 이 호텔은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왕이 이동을 할 때 짜오프라야 강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선착장으로 가는 도로를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은 벌써 148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최초의 엘리베이터도 이 호텔에 있다고 해요. 참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호텔이죠. 그래서 이 호텔은 태국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호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투숙객 입장에서는 왜 이 호텔이 이렇게 비싸지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택시를 타고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정문에서 내렸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길하고 호텔 정문은 예상했던 것보다 임팩트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엄청나게 으리으리할 줄 알았는데 그냥 깔끔하고 아담한 분위기 그 정도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 금색 안내판, 저게 호텔 곳곳에 있는데 저걸 안내판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호텔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써 있었어요. 반바지나 나시티, 수영복, 쪼리는 입장 불가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백팩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의외였어요. 철저하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호텔은 격식을 좀 차려야 하는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수행원을 동반한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투숙객 대부분은 이곳에 입장을 할 때 그러니까 로비에서 보면은 다들 잘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식을 해서 그런지 긴 바지에 카라가 있는 옷을 그래도 입고 입장을 했어요.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웅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오래된 호텔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하나의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로비에서도 감동을 했었지만 확실히 좋은 호텔이라는 생각이 든 거는 첫 번째부터 마주했었던 직원들의 응대 때문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는 직원들, 도어맨, 그리고 호텔 내 모든 직원들의 응대가 확실히 여타 다른 5성급 호텔들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가든을 구경해봤어요.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도 잘 가꾼 정원이더라고요. 솔직히 가든 같은 거에는 저는 취미가 정말 없는데 처음으로 여기를 구경하면서 가든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가든이 예쁘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 벽면에 오리엔탈 호텔이라고 써 있는데요. 만다린 호텔하고 합쳐지기 전에 이 호텔의 이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저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부터 이 호텔에는 여러 개의 레스토랑들이 있는데요. 프렌치 파인다이닝을 하는 레스토랑부터 이탈리아, 일식, 중식, 타이식 이 외에도 총 10개의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었던 재즈바인 뱀부바도 여기에 있어요. 이 뱀부바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뱀부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라이브 음악인데요. 라이브는 매일 밤 8시부터 11시 45분까지 합니다. 여기도 입장을 할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반바지나 백팩, 수영복, 쪼리 같은 거는 입장 불가입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칵테일 한 잔에 10,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방콕에서도 굉장히 명성 있는 재즈바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Yeah, our hotel was like the first one. Thailand? In Thailand. Oh. The first road is actually this road. Yes. Yes.
Charan Kung, right? That's one. This is the first street of Bangkok. Charan Kung. 이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태국 최초의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고 실제로 고장도 자주 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도 고장이 한번 났었어요. 그리고 이 호텔은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148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향하는 저 길이 방콕에서 처음 만들어진 도로라고 해요. 이 호텔 바로 옆에 선착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출입국도 여기서 했었고 태국의 국왕은 이 길을 통해서 선착장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도로가 만들어진 거래요. 호텔은 구간하고 신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른 호텔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뭐 신기할 건 없었는데요. 이 호텔은 뭔가 달라도 달랐어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나 고급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래돼서 빈티지함도 묻어났는데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분위기를 참 좋아하긴 합니다. 만다린 오리엔탈에는 참 다양한 호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분위기가 크게 다른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객실은 짜오프레아 스위트룸입니다. 80제곱미터니까 24평이 조금 넘는 크기예요. 2인 기준 객실이고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24평이나 하니까 공간은 굉장히 넓어 보여요. 리버사이드 뷰가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발코니로 나와서 방콕을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마치 귀족의 집 같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공간인데요. 이 듀플렉스 공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펜션에서 이런 분위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티지함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객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가격 때문에 그래요. 1박에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정말 세죠.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나 한다고 해도 대한 호텔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 호텔에 이 객실을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은가 봅니다. 왜냐면은 이 호텔은 항상 좋은 부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음 객실서부터는 좀 더 세련된 객실들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의 호텔은 10가지 객실 타입이 있는데요. 이 객실은 어서스 스위트 객실입니다. 어서스 스위트는 100제곱미터니까 거의 30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어 보여요. 객실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웠고 뭐 리버뷰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베드룸이 하나예요. 그럼에도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짜오프라의 스위트보다 조금 더 비싸요. 여기는 거의 25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1박에. 방콕에서도 명망이 높은 이 호텔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요. 국제 행사도 여기서 많이 치른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셀럽이나 정치인들이 이 호텔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참 다른 세상 얘기 같죠? 여기는 프리미어 스위트입니다. 108제곱미터니까 약 33평 정도 되는 거고요. 가격대는 200만 원대 중반 정도 합니다. 250만 원 정도죠. 가격만 보면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데도 객실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색감이 참 예뻤어요. 은은한 객실 분위기도 너무 좋았었고 가구나 소품들이 모두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이 호텔 바로 옆에 선착장이 있었고 이미그레이션이 있었대요. 그래서 국왕이 자주 이용하게 됐었고 다른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이 호텔 옆에 선착장을 통해서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 지역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 위치한 호텔이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호텔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Now it's gonna be Langham, the new hotel. 각 층마다 데스크가 있고 직원들이 한 명씩 서 있는데요. 이 호텔은 모든 층의 직원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직원은 버틀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텔은 또 처음 봤네요. 이제 그나마 이 호텔에서 가장 객실 수가 많고 나름 만만한 객실을 한번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서 소개했었던 객실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객실은 디럭스 프리미엄 객실이고 43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총 13평 정도가 되는 거죠. 13평짜리 호텔 1박 가격은 90만 원대입니다. 참 이 호텔은 전혀 태국스럽지 않은 가격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방콕 하면은 싸고 좋은 호텔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그런지 1박에 200만원, 300만원이나 하는 금액이 참 생소하긴 합니다. 물론 작은 객실도 있죠. 13평에 90만원 정도 하는 디럭스룸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정도 금액대라면은 다른 대안도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5성급 호텔의 풀빌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호텔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1876년에 개업한 방콕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호텔. 수많은 유명인하고 왕족이 머물렀던 곳으로 지금도 유명하고 그 명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굉장히 세심한 서비스로 유명한데요. 고객 맞춤 서비스 그리고 개인 집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투숙객의 개인적인 요청도 해결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호텔 내 여러 레스토랑 중에서 느 로르망드 프렌치 레스토랑은 미쉐린 2스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고급 다이닝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직 저는 그 고급스러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과 같은 값이라면 여러 대안을 생각해 보겠지만 분명한 건 이 호텔이 참 멋진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